이번 영상에서는 1단원 화학 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에서 관련된 내용을 문제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 영상에서 1단원 전체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았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면서 내용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는 항상 교과서 페이지가 나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 페이지를 따라서 펼친 다음 문제를 풀어보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는 물질 고유의 성질은 변하지 않으면서 모양이나 상태가 변하는 현상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는 무슨 변화라고 부를까요? 이런 현상을 물리 변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반대로 화학 변화에서는 물질의 성질이 변화하는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연소하거나 과일이 익는 현상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현상은 물리 변화, 화학 변화 둘 중 화학 변화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교과서 23페이지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원자의 무엇과 무엇은 변하지 않고 원자의 무엇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말은 원자의 종류와 원자의 수는 변하지 않고 원자의 배열만 달라진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문제는 교과서 23페이지입니다. 수소 분자 6개가 완전히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 개수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분자 개수를 알아보기 위해 이 과정을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분자와 질소 분자가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생성합니다. 그 반응을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N2 플러스 3H2 화살표 2NH3인데요. 이때 수소 분자가 총 6개에 반응했다고 한다면 이때 필요한 질소 분자의 개수는 총 2개가 됩니다. 그 결과 생성되는 암모니아 분자 수는 4개입니다. 이때 분자의 개수는 화학 반응식 앞에 표현되어 있는 개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반응에서 개수의 비가 1대 3대 2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과 똑같은 비율로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29페이지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무엇과 무엇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반응이 일어날 때 변하는 것은 원자의 배열이었습니다. 다음 문제는 33페이지입니다. 화합물이 생성될 때 원자가 항상 일정한 무엇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할까요? 원자는 항상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합니다. 다음은 35페이지에 있는 문제입니다. 메테인 CH4라고 생긴 화학식을 사용하고요. 이 기체 25리터가 완전히 연소하였다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CO2 이 기체의 부피는 얼마인지 물었습니다. 단 조건에서 온도와 압력은 반응 전후가 같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온도와 압력이 반응 전후가 모두 같고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도 기체, 그 결과 생성되는 물질도 기체일 경우에 우리는 기체 반응 법칙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메테인이 완전히 연소하여서 연소 반응에서는 항상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여 그 결과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생성되는 화학 반응식을 써주었습니다. 이 반응식을 고려하면 메테인 25리터가 완전히 연소하였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 B가 바로 기체 반응의 부피 B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개수 B가 바로 1대 2대 1대 2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부피 B와 똑같이 생각하여 25리터 대 50리터 대 25리터 대 50리터라고 한다면 이때 반응 결과 생성되는 이산화탄소는 25리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37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에서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이든 앙금이 생성되는 반응이든 물체가 연소하는 반응이든 질량 보존 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2번, 화합물이 생성될 때 결합하는 원자의 개수 B는 항상 일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합니다. 세 번째, 기체 반응에서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를 모두 합하면 항상 생성되는 기체의 부피가 같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문장입니다. 기체 반응에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수증기를 생성하는 반응을 예로 든다면 이때 반응 부피 B는 2대 1대 2인데 반응 부피, 수소와 산소의 부피를 합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반응 부피를 합했을 때 항상 생성되는 기체 부피와 같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의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과 관련된 법칙을 골라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소기체 10리터와 수소기체 30리터가 반응하면 암모니아 기체 20리터가 생성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응물이 그리고 생성물이 모두 기체인 경우 각 기체가 반응하고 생성되는 것의 부피 B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체 반응 법칙입니다. 두 번째 반응입니다. 구리 8g이 모두 반응하여서 산화구리를 생성할 때 필요한 산소의 최소 질량은 2g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산화구리라는 화합물을 생성할 때 그것을 구성하는 구리와 산소의 질량 B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탄산나트륨 수용액 5g과 염화칼슘 수용액 5g이 반응한 용액의 총 질량은 10g이다. 반응물의 질량, 총 질량을 합했을 때 10g이었고 그 결과 생성된 용액의 총 질량이 10g으로 총 질량은 항상 반응 전후에 일정하다라고 하는 질량 보존 법칙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은 교과서 43페이지 문제입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의 온도는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주변의 온도는 높아집니다. 다음은 47페이지의 문제입니다. 손냉장고는 질산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활용한 장치라고 합니다.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문제 몇 가지를 추려서 풀어봤고요. 여러분들은 교과서 48에서 49페이지에 있는 문제 중에 최소 3개 이상의 문제를 뽑아내어서 연습장에 풀고 그것을 찍어서 과제로 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4단원 총정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시간이 바로 화요일이에요. 화요일은 지필평가 바로 전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할 수 있도록 선생님은 수업 영상만 일단 이번 주 목요일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과제는 잘 정리해 두었다가 다음 주 화요일 과학 수업 때 올리면 출석으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업 열심히 잘 참여해 주어서 고생한 나에게 칭찬의 말 한마디씩 하고 다음 시간에는 4단원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